지난 9월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4를 2개월간 사용해 보았는데요. 제가 기존에 쓰던 바이형 스마트폰과는 확실히 다른 새로운 경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쓰다 보니까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4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갤럭시 Z 플립 4를 추천하는 이유 4가지와 추천하지 못하는 이유 6가지를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뛰어난 휴대성입니다. Z 플립 4는 일반적인 바이형 휴대폰을 한번 접는 사이즈이다 보니까 부피가 많이 작습니다. 물론 그만큼 2배로 두꺼워지긴 하지만 이런 바이형 스마트폰이 걸리적거리는 게 두께보다는 이 위아래 길이이기 때문에 이게 반으로 줄어버리면은 확실히 주머니에 넣기도 편하고 가방에 넣기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무게도 187g으로 요즘 스마트폰 치고는 가벼운 편이라서 주머니에 넣거나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삼성 정품 플립 4 케이스들도 상당히 실용적으로 나와서 링이나 스트랩을 손에 끼우고 다니면은 휴대하기는 더 편해집니다. 두 번째 Z 플립 4의 장점은 바로 접어버리는 즐거움입니다. 스마트폰을 접는다는 컨셉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솔직히 접었을 때의 실질적인 효용보다는 접는 행위 자체가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플립 4를 사용한 다음에 한 손에 잡고 검지손가락으로 상판을 눌러서 닫으면 힌지의 압력으로 자연스럽게 탁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은근히 쾌감이 있고 중독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거의 피지 스피너처럼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스마트폰으로 카톡이나 메일을 쓰다가 잘 안 풀릴 때 약간 짜증난 듯이 탁 하고 닫아버리면은 조금 짜증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체 프레임이 고정되어 있어서 변형이 없는 바이형 스마트폰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만지면서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플립 4의 세 번째 장점은 자유로운 사진 각도입니다. 일반 바이형 스마트폰으로 셀카봉 없이 셀카를 찍으려면은 어떻게든 스마트폰을 세워 놓을 만한 보조 물품들을 찾아가지고 세워야 했었는데요. 플립 4는 어떤 각도로도 세워 놓을 수 있는 프리스탑 힌지 덕분에 딱히 셀카봉이나 삼각대가 필요 없이도 책상이나 지면 위에서 쉽게 각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삼각대를 챙길 필요 없이 언제라도 쉽게 단체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면 후면 카메라로도 쉽게 셀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셀피 카메라로는 찍지 못하는 고화질의 사진을 후면 카메라와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현재 앵글을 확인하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Z 플립 4의 장점은 삼성페이입니다. 사실 이건 Z 플립 4의 장점이라기보다는 갤럭시의 공통적인 장점입니다만 플립 4는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하게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타면서 승하차 시에 교통카드를 쓰게 되는데 이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쉽게 주머니에서 꺼내고 태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폴드였다면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방에 넣었다면 한참 찾아야 했을 겁니다. 이처럼 Z 플립 4는 작고 휴대성이 좋다 보니까 항상 손 가까이에 둘 수가 있어서 출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쉽게 꺼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Z 플립 4의 장점들이 있지만은 반대로 Z 플립 4를 추천하기 어려운 이유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 좋지 않은 가성비입니다. Z 플립 4의 출시 가격은 135만원대로 이건 거의 플래그십급으로 비쌉니다. Z 플립 3 같은 경우는 124만원대라서 좀 가격 부담이 적었었는데 플립 4에서는 사실 큰 디자인 변화도 없었는데 가격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늘었다고는 하지만은 고객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쉽고 전작 대비 쉽게 구매를 하기 꺼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드와 플립 시리즈는 중고 가격 방어도 잘 안되는 편이라서 1, 2년 쓰고 중고로 팔려고 해도 상당히 중고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처럼 자주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지비용 관점에서 사용할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Z 플립 4를 추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짧은 배터리 사용 시간입니다. 플립 4의 배터리는 3700mAh로 Z 플립 3보다 300mAh가 늘었지만 전성비가 영 좋지 않은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건 디스플레이 120Hz 주사율을 60Hz로 줄이면 좀 나아지긴 합니다만 굳이 있는 스펙을 저사양으로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설정을 타협하지 않고 그냥 보조 배터리를 따로 휴대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실사용을 해보니까 아침에 외출하고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서 Z 플립 4를 쓰시는 분들은 보조 배터리를 필수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Z 플립 4의 약한 내구성입니다. 사실 플립 4도 일반적인 바이형 스마트폰 수준의 내구성 스펙은 갖추고 있습니다. IPX8 등급의 방수 등급과 고릴라 글래스 피터스 플러스 패널을 갖추었지만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힌지 구조 자체는 물리적인 움직임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구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립 3를 쓰던 지인들을 보니까 1년 넘게 쓰다 보면은 한 번씩은 AS 센터를 꼭 다녀오게 되더라고요.
떨어뜨리기라도 하면은 B형 스마트폰에 비해서 훨씬 더 조마조마하면서 폰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자주 떨구는 분이라면은 Z 플립 4는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Z 플립 4를 추천드리기 어려운 이유 네 번째는 망원 렌즈가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트리플 카메라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일반 화각에 초광각 화각과 망원 화각의 3개 렌즈로 후면을 구성하는 게 보통인데 플립 4는 망원 화각 렌즈가 없이 듀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광각보다 망원 화각 렌즈를 더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망원 화각이 없는 부분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 입장에서 초광각 렌즈는 없어도 그냥 뒤로 가서 찍으면 되는데 사물을 강조한 사진을 찍거나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당겨 찍으려면 망원 화각 렌즈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일반 화각뿐 아니라 초광각과 망원 화각을 모두 즐겨 쓰시던 분이라면은 Z 플립 4의 듀얼 카메라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Z 플립 4의 특이한 화면 비율입니다. 플립 4의 메인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인 스마트폰들보다 위아래로 길쭉한데요.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비율인 19대 9가 아니라 22대 9의 비율을 갖고 있어서 틱톡이나 인스타처럼 세로로 스크롤하는 SNS를 보기에는 좋지만 좌우로 넓은 와이드 비율의 동영상을 보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세로로 플립을 들고 보았을 때에는 폭이 좁아서 영상이 엄청나게 작아지게 되고 가로로 놓고 영상을 볼 때에도 이렇게 양옆에 마트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참 보기 싫고 뭔가 잘못 만든 기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섯 번째 이유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가운데의 주름입니다. 이번에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UTG가 한 세대 더 개선되어서 주름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개선을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주름은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분명하게 느껴졌으며 특히 사진을 볼 때나 영상을 볼 때 가운데에 주름이 있다 보니까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보통 가운데에 주요 피사체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름을 타고 사진도 왜곡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주로 많이 쓰게 되는 터치 제스처가 위아래 슬라이드인데 엄지손가락으로 항상 이 주름 부분을 슬라이드 하게 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도 움푹 들어간 주름이 더 거슬리게도 느껴졌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주름이 점차 개선이 되고는 있다고는 했지만 일반적인 고객이 바라는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Z 플립 4를 사용해본 입장에서 Z 플립 4를 추천하는 이유 4가지와 추천드리기 어려운 이유 6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느새인가 아재폰 이미지가 더욱 강화된 갤럭시 브랜드에서 유일하게 아이폰과 비벼볼 만한 기기가 Z 플립 4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예쁜 케이스도 많이 출시하고 마케팅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개월간 직접 실사용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대체할 수 없는 플립 고유의 감성이 있긴 하지만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플립 디스플레이의 폼팩터의 특성상 극복하기 어려운 기능상의 한계들도 분명 있어 보였습니다. 갤럭시 Z 플립 4의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리한 4가지 장점과 6가지 단점 중에서 본인에게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고민하셔서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